안녕하세요. 화랑만당 화설의 사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에서 상관이라는 기운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상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관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관은 일간, 즉 나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세상에 표현하는 모든 언과 행위죠. 그래서 상관은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이기도 해요. 상관을 써서 재성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걸 상관생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이런 상관은 사주팔자의 어디에 또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발현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주에는 8글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주는 연월일시 4 기둥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기둥마다 그 위에 글자는 천간이라 하고 아래 글자는 지지라고 해서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천간과 지지가 짝이 되어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해서 8글자가 있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죠. 그런데 이 각각의 기둥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즉 나를 둘러싼 이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주 인제 사주팔자 그 만세력을 보시면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연주인데 보통 태어난 연도죠. 연주는 나를 둘러싼 가장 넓은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 조직 그리고 우리 집안 즉 가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주는 내가 태어난 달이에요. 월주는 이 월주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의 부모, 그다음에 나와 가까운 직장 상사, 그리고 바로 그냥 윗사람들 요런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일주. 일주는 우리가 보통 일간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되는, 나로 볼 수 있는 나 자신. 일주는 일간과 일지가 있는데 일간은 바로 나 자신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무토일간이다. 무진일주다. 뭐 간목일간이다. 을목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바로 나 자신을 말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일지 자리가 나의 배우자 또는 뭐 연인 이렇게 이성 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는 내가 태어난 시간이죠. 시주로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식, 자녀, 그리고 후배,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이 의사다 하면 내가 돌보는 환자들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선생님이다 하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내가 뭐 군인이다 하면 내 밑에 부하들이 이 시주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연주와 월주는 내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사람들은 아주 정말 뭐 부부 관계로 이어져서 아주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보통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의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이 연주와 월주에서 말해주고 있고, 일주와 시주는 즉 내면의 나를 말해요. 사적인 공간에서의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보셔도 내 사주를 봐도 내가 바깥에서는 이런 모습이고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구나. 요렇게 보셔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과 그 자리를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분이에요. 밝은 분인데 퇴근하자마자 바로 인제 집순이 모드로 변해서 주말 동안은 아주 조용히 집 밖으로 안 나오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런 성향들도 사주를 보면 우리가 '아 이분은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사주라는 게? 자, 그러면 또 아까 제가 외부와 내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상관의 힘이 매우 집중되어 있는 분이 이 상관이 또 밖으로 나와 있어. 그럼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이 상관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할 말 다 한다.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할 말을 다 하니까 윗사람이 볼 때는 버릇없어 보인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제멋대로 산다." 라는 소리도 딱 듣기 좋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인제 본인은 원체 할 말 다 하고 하는 성격인데 우리가 인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적 인간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 생긴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상관이 밖으로 발달된 분들은 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회생활에 답답함을 자주 느끼곤 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는 뭐 큰 불만은 없어요. 없는데 그저 '나 너무 숨 막히는데? 갑갑한데?' 막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느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상관이 어디로 드러났을까?' 한번 지금 만세력 열어서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상관은 밖으로 드러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말 잘 쓰셔야 되는데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죠.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상관과 식신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식신은 나와 같은 음과 양이 같은 그런 생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A라고 하면 다른 A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A라고 들어요, 식신이 얘기를 하면. 근데 상관이 얘기를 하잖아요. 상관의 말은 나는 A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A 마이너 또는 A 플러스로 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끔 약간의 차이가 다소 내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자꾸 말이 나가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시는 게 좋고요. 상관이 있는 분들을 "반골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가끔 인제 찍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쪼끔 그런 면에서는 조심을 하자. 그리고 요 상관을 이제 아무래도 약간 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관은 기본적으로 상관경관한다고 해서 정관과 다투는 기운이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매우 중요한 사주들은요, 항상 염두에 두실 게 있어요. '나는 어느 때부터 나는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규칙 잘 지켜야 돼. 나는 법을 잘 지켜야 돼.' 요런 생각 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들보다 더 교통 단속에 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나는 걸려요. 그게 바로 상관이에요. 특히 외부로 드러난 상관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분들은 유의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상관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상관은 잘 쓰면 진짜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프로 일잘러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배짱이처럼 놀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딱딱딱 내가 할 일은 칼같이 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운동이나 예술의 재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내가 가진 상관을 잘 쓰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뭐 반골 기질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사실 이런 분들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해 주잖아요. 완전 사이다 아닌가요, 사이다? 불의에 참지 않고 할 말 해 주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늘 예스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관을 잘 쓰자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오행별 상관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행별 상관의 성격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다. 간목일간이면 목생화하는 이 화가 상관이거든요. 상관으로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 나의 상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상관도 오행에 따라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한번 오늘 관찰 좀 해 보세요. 자,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목일간, 간목, 을목일간은 상관이 화인데요. 화. 욱하는 성격이 좀 있으시죠. 하지만 리더십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막 "으쌰으쌰 해 보자." 요런 말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인제 상관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화일간 분들은 병정화일간 분들인데 이분들은 화생토 하니까 이 토가 상관이거든요. 겉으론 발랄해 보여도 굉장히 말을 묵직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좀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이 그 말 안에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토상관 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토일간, 무토기토일간 분들의 상관은 금이거든요. 이 금이라는 속성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촌철살인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토일간 분들이세요. 화살촉, 축촉 화살촉 막 내보내듯이. 그리고 금일간 분들은 상관을 수로 쓰거든요. 금생수 하니까 수가 상관이에요. 겉은 굉장히 뭐 냉정하고 단단해 보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에는 뭔가 깊은 생각과 내면의 에너지가 좀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에는 음 어떻게 보면 진심이 아닌 게 없는 걸 수도 있죠. 수의 에너지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말에 깊은 감성과 내면이 드러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일간 분들은 임수, 개수일간 분들인데 임수, 개수일간 분들은 수생목 하니까 상관이 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반대로 굉장히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시고 차분해 보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말에 재치가 있고 뭐 타격감 주는 그런 말들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탁탁 웃길 수 있고 한마디로 약간 몽둥이로 찰싹찰싹 때리듯이 그런 말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 요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투와 언행에도 오행의 성질이 담겨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다가 '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지? 나의 에너지는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인제 아까 상관의 위치 뭐 내부, 외부 요런 것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연월에 있으면 언행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자기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항상 상관경관으로 그 단속이나 이런 거에 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 안 걸려도 '나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관이 내부 즉 일주, 시주에 있으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이 상관운이 들어올 때 빵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관이 인제 내부에만 있거나 한 분들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외부 보통 사람들은 저분이 저렇게 뭐 말이 많거나 자기 표현하는 분인지 모르는데 좀 친해지거나 하는 경우에 그때 인제 쪼끔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정말 의외의 분들이 말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쯤이면 딱 저는 상관도 없고 표현이 되는 식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상관, 무식신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관이나 식신이나 명식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이게 지지 잘 보시면 지지 그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도 진짜 없다.' 하시면 우리가 대운이고 세운 그다음에 월운, 일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일운을 맞이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상관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할 수 없죠. 그 운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이라는 게 내가 생하는 내가 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이 어느 위치, 어느 오행, 그리고 얼마나 많이 또 어떻게 힘이 몰려져 있는지, 어떻게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표현의 방법, 빈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뿐이지 다 누구나 자기 상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명리학이 단순히 일용화복을 보는 학문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주는 오히려 그 사람의 성향, 심리,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학문이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께서도 정신과 인제 상담 도구로 활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질, 심리 그 흐름을 인제 사전에 파악하면 상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즉 우리가 사주에 가지고 있는 이 상관은 조심해야 할 문제아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잘만 쓰면 인생을 빛내줄 표현력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상관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바깥으로 드러나 있다면 조심해서 잘 쓰는 연습이 필요하고 안에 숨어 있다면 언젠가 나올 날을 대비하면 좋겠죠? 글로 표현을 해도 좋고 요리를 해도 좋고 그림 그리기 또 유튜브를 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상관을 잘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